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을 했는데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의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금은 바닥이다. 이제는 사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금감원은 보아라. 다음으로 세 번째, 공매도 전면 재개가 곧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IPO 대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이 얼마나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줄이기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설문조사할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기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광색처럼 색칠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고, 그 다음 장으로 일단 넘어가 보자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만 한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써볼 테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편한 게 어떤 건지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4일 연속 상승 마감, 애플리어, 구글발 실적 랠리, 그리고 어제도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전략 후강의 모습을 또 한 번 더 나타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는 오전 장만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며 상승폭을 점차 키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호재를 딱 봤더니 시장을 끌고 간 거는 바로 구글이라고 합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일단 저 기리세의 직장이기도 하죠. 전날 장 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해 4분기 약 91조의 매출액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 애플처럼 실적 랠리가 또 한 번 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대선 후보 사이인 생방송으로 120분간 맞붙는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네 곳의 대선 후보가 오늘 밤 TV토론에서 맞붙는다고 하는데요. 선거일이 어느덧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주요 후보 4인이 참여하는 첫 TV토론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이 있다면 꼭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는 길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나 정치 관련주 싫은데,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도자가 누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확실히 바뀔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사람이 되면은 이런 게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되면은 이게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추후에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그래 여기가 좀 더 밀어주겠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신다면은 내일 오전에 아마도 관련 뉴스가 엄청 나올 테니까 그런 뉴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봤다시피 미국이 4일 연속 올랐다는데 하는 길이 우리는 왜 오늘 2%밖에 안 오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네요. 나스닥 선물이 오늘 또 하필 2%나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의 주인공은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이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한 메타 플랫폼의 급락 여파로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2.3%나 나스닥이 급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메타가 얼마나 빠지고 있길래 이 정도로 빠지나 봤더니, 메타 플랫폼은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익 실적이 모두 월가의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이번 분기 전망도 부진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시간의 거래소만 22.85%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SNS 업종 으로 분류되는 스냅, 스포티파이, 트위터, 이런 기업들도 거의 10% 넘게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애플이랑 구글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같이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SNS 관련주가 실적이 안 좋다고 발표가 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같이 주룩주룩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에 진짜 장이 열리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장은 기대만큼은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괜히 뒤통수가 시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공매도 전면 재개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 2주 동안 거의 2번 정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가 하락하자 공매도도 몰리고 있습니다. 낙폭 확대에 공매도 접근이 어려운 개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내세워 공매도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언젠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대주기간 설정 등 제도 정비 역시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올해 상반기가 유력하게 지목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올해 6월 MSCI 선진국 지수 위치리스트에 편입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MSCI 선진국 지수랑 공매도랑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이미 지난해 한국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MSCI는 역외 외환 시장의 부재 그리고 공매도 규제 등에서 감점을 매기면서 결국은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아니 길이 공매도는 근데 나쁜 거라고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과연 진짜 그런지 전문가들의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전면 재개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 이러한 말이 현재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가 그걸 봤더니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을 한다면 최소 17조에서 최대 61조 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최대, 이거는 최대니까 뭐 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좋네요. 27.5%나 상승하고 증시 안정성은 14%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래 MSCI 선진국 지수 좋아, 그래서 결국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최소한 공매도 증가금 비율과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하겠죠, 대주기간 설정 문제, 그러니까 공매도에 기간 제한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IPO 쏟아진다. 대형주는 증시에 부담 줄 것. 역대급 IPO 최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에 힘입어 올해 국내 IPO 시장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최근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대형 IPO가 잇따르면서 증시의 상단을 제한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도 현재 제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은 완벽하게 팩트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IPO 연간 공모 규모는 25조 원 수준으로 전년에도 정말 많았는데 그거를 당연히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우선 LG엔솔이 공모 금액 12조 8천억을 기록해 작년에 있었던 연간 공모 금액의 65%를 이미 채운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대우급들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1조 원이 넘는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현대오일뱅크 8조 원, 교보생명 3조 원, CJ 올리브영 4조 원, 쓱닷컴 10조 원, 컬리 4조 원, 원스토어 2조, SK실러스 4조, 카카오모빌리티 6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0조, 이렇게 정말 많은 대여급들이 현재 증시에 상장하려고, 그리고 이 모든 물량들은 아마도 증시에 또한 부담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장의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도 다시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 올해 안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조금 지난 뉴스인데 지난번에 알려드리지 못해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삼성전자 2.4조 원 규모 현금 배당 결정. 그리고 보통주 한 주당 얼마를 주는가 봤더니 361억 원. 그러니까 특별 배당이 없다는 소리겠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보통주식 기준 361억 원, 우선주는 362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100만원당 5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런데 여기서도 세금을 떼야 되니까 3,5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개인적으로 아마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끼리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별 배당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입니다. 진짜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감명 깊게 본 뉴스인데요. 한번 기분들도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말장난에 6만전자 추락, 금감원 지켜보는 개미들. 자, 이 이야기는 작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때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며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낸 모건 스탠리 전망이 결국 틀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니 지난해 8월 11일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 이 보고서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망이 맞든 틀리든 주가가 이미 빠졌다는 소리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당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98,000에서 89,000원으로 줄였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무려 156,000에서 8만원까지 반토막으로 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 보고서가 나온 8월 11일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해 무려 8%나 하락했으며, 그리고 하이닉스도 무려 당일날 6.2% 하락, 그 다음날 또 4.7% 하락으로 이틀 만에 10%나 급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야 이거 겨울이 안 오는데,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279조 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으며,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난해 연매출 42조 원으로 직전해보다 34%나 늘은 바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1분기 겨울이 남아있긴 하지만 1분기가 그들의 예상대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전망이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데요. 단기적인 전망, 작년 4분기가 정확하지 못했는데 이보다 더 장기적 관점인 22년 1분기에서 메모리 시장이 침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인디언식 기우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망이 부질없음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비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모건 스탠리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침체를 외쳤지만 여러 차례 틀렸으며, 그리고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시장이 언젠가는 나빠질 것 이렇게 말한 것은 전망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 결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려면 단기적 측면으로 필요한 시점에 디테일해야 되며, 장기적 관점 또한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성이랑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모르면은 아예 말을 하지 말던가, 말할 거면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한익일은 애널리스트가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래는 당연히 예측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길이 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70페이지의 장문을 보고서를 내 주가를 박살냈는데 그 전망이 완벽하게 틀리고 야 이거 지구 온난화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소리겠죠. 물론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시장을 흔드는 부실한 보고서 때문에 발생된 그러한 손해까지 과연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들이 보고서를 낸 시점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들의 고객사들의 주식 거래 과정을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모건 스탠리의 고객들이 보고서 발표에 앞서 공매도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금감원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소리겠죠. 물론 이 기자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이런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들의 보고서에 어설픈 만큼 이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엔 보고서로 인한 시장 급락 시점에 부정한 거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하며, 만약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면 부실한 보고서를 내서 시장에 혼란을 줘도 뭐 별일 안 생기네 이러한 생각이 시장에 팽배해질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무분별한 추측과 부실한 보고서들이 시장에 판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꼭 한 번쯤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맞지도 않은 엉뚱한 보고서 하나가 주가를 10% 이상 떨어뜨린다면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금융당국이 혹시나 잘못된 점이 존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꼭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기억을 한번 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끝나면은 MSCI 리밸런싱 급락장 대안될까? 미국의 긴축 행보로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달에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MSCI 지수에 편입되면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기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최근 자사주 매입 효과를 톡톡히 본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기업 메리츠 금융지주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MSCI 정기 변경하면은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야 LG엔솔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27일 코스피에 입성한 LG엔솔은 이튿날인 28일 MSCI 조기 편입을 확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는 조기 편입이기 때문에 14일에 편입을 거쳐 15일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5,500억에서 6,900억 이 정도 사이에 자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인진 몰라도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8.5%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서 이때까지 모든 대형주가 그랬다시피 첫날 최고가를 뚫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60만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미국 동유럽의 미군 병력 3,000명 추가 배치 공식 발표. 자, 아직까지도 여기는 으르렁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병력 약 3,000명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추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야, 그때도 뭐 병력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별개로 또다시 3,000명이 파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약간의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이번 추가 배치는 일시적 조치이고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는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코스피 바닥 찍었다, 팔지 말고 저점 매수해야. 연초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기록적 수준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반등한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실질금리 급등, 그 다음에 증시 할인율 상승 우려의 부각,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 오미크론 변이 등 대내외 악재로 증시가 떨어진 바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10%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악재는 한번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살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최근 증시 조정의 발단이었던 시장금리 역시 페드의 매파적 정책 변화를 선반영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 지수 구간에서는 증시 조정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으로 제한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할 때로 가는데 무엇을 사야 되는가 봤더니 시장의 패닉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반등 주도권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낙폭이 과대한 실적주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 투자의 답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이 깡패입니다. 자, 삼성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매크로 수급 이후로 억울하게 빠졌다면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 대비 가격 매력이 높은 기업이 반등의 1순위라며 그 대상은 IT, 모빌리티, 중국 소비주, 경기 민감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리오프닝 업종에 대한 관심을 2월에도 이어가야 된다, 이러한 조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소비 측면의 리오프닝, 호텔 레저, 미디어, 자동차 필수 소비재, 이런 기업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더 재밌고 더 즐겁고 그 다음에 더 유익한 그러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